Bursa, navigabil ulicą Koleswada. Będzie kombinacja, nie? 여러분 볼게요. 자. 많이 쓰시면 모르겠지만 근데 뭐 저는 솔직히 저번에 간식 준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날도 늦게 오셔갖고 제가 빨리 같이. 이게 양상이. 안녕하세요. 윤은경입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움직입시다. 예, 기념관 앞으로 빨리 들어갑시다. 선생님, 저 안쪽으로 갈게요. 선생님, 안쪽으로. 기념관 앞으로 갈게요. 빨리 뛰셔서 하셔야지. 예,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학생 빨리. 빨리 뭐해. 27. 나는 날아다녔던 나이야. 언제 그리 좋겠다.
자, 이제 다 들어오셨나요? 네, 꼴찌 잡아오느라. 반갑습니다. 불러보셨죠? 1501년에 태어났어요. 태어나셔서 앞에 9년간에도 보셨지만 1502년에 돌아가세요. 그럼 여러분 몇 년 하셨죠? 72세를 사셨잖아요. 조선시대 평균 나이가 45세 전후예요. 50세를 넘지 않아요. 지금도 72세 사시면 꽤 사시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 희망하는 기대수명이 85세지만 그래도 72세면 꽤 사신 건데 조선시대 72세를 사시면 굉장히 사신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남명조식 선생님은 여기서 태어나신 게 아니고 합천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 개 인사 있는 곳 있죠, 합천. 거기서 태어나셨는데 명문가 집안님 아버지가 홍갈tem을 보셨을 때 장원 득지하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한양에 가서 어린 인절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하와에 연루되셔서 젊은 나이에 돌아갔어요. 그래도 남명조식 선생님도 한양에 있을 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낙동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이 고향으로 오신 게 아니고 청담대구로 가요. 자가가 어디냐 그러면 김해였거든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김해에서 굉장히 부자이셨어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이제 의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때 여러 번 학생들을 가르치는 병자가 탄인태병이었어요. 탄해병. 그런데 다행히 그때 법자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그쪽에 가서 이거를 하는데 이게 생활에 여유가 생긴 거다. 그래서 학문을 더 어떻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대 후반에 이름이 굉장히 변해나요. 그래서 어떤 이름이 나게 되느냐. 여러분 경상도 그러면 지금은 남도,北도 이렇게 바뀌지만 임진왜란 전반에는 남,北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어요. 좌도, 우도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낙동강을 기준으로 해서 포항 쪽이 좌측이고 그죠? 이 지리산 쪽이 우측입니다. 낙동강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기준이 아니고 가슴이 그럼 지금은 가스잖아요. 그러면 낙동강에 다 두개 안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 개가 있고 네. 우도에 아니, 여기 찍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 찍어놨어야 되네. 찍어놨다.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올 때또 되거든요. 네. 이완 선생님과 남명 조식 선생님은 태어난 해가 같아요. 나이가 같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역적인 차이를 갖고 있지만 학문의 깊이에 따라서 제자들이 갈렸겠죠. 그래서 세계 선생님은 한양에 올라가셔서 출사를 하시다가 또 뜻이 안 맞으면 내려오셔도 이분들이 그러십니다. 또 되게 반복적으로 하신 분이 되게 이양적이에요. 그런데 이 남명 조식 선생은 여러 번 임명장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평생을 한 번도 관직에 나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견되잖아요. 대비되죠. 그래서 평생을 한 번도 관직에 가지 않았는데도 당시대에 조식 그러면은 최고의 도학자로 칭해지고 해외 왕들도 남명 조식 그러면은 아주 도학자로 즉 다시 말해서 한 번도 출사를 하지 않았지만 명망이 높은 분 이분을 우리가 처사 이렇게 처사 그래서 남명 조식
이 분은 한 번도 관직에 간 적이 없지만 퇴계 이양에 연된 분. 그리고 퇴계 이양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신 분. 그리고 퇴계 이양은 보상호원에서 후학들을 많이 가르쳤고, 그 대자 중에 첫 번째 대자로 영의정이 된 분이 후아의 유성룡이에요. 그런데 이 남명 조직 선생의 제자들은 보상호원에서 공부한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러면 남명 조식 선생님은 무엇을 가르쳤을까? 그런데 무엇을 연구했길래 이렇게 도학자로 칭송이 될까? 이걸 우리가 공부하려면 1대기를 지금 보셔야 되는데 지금 30대까지는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처갓집인 김해에서 한갑이 될 때까지 거기서 후학생을 양성하고 30여 년 정도. 그런데 뭔가 호전해. 자기가 태어난 합천에서도 지리산의 천왕봉이 보였거든요. 근데 그 지리산의 기운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0년 동안 다리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내가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겨야 돼요. 라고 해서 10년 동안 다리를 걷다가 찾은 땅이 바로 이 땅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저쪽에 보시면 지리산의 천왕봉이 보여요. 지리산은 여러분 주변에서 다 보이는데 여러분 합천에서도 보이고 이곳에서도 보이는데 이곳에서 보는 산이 훨씬 잘 보이고 그래서 지리산의 기운이 이렇게 흘러도 그래서 남명 조식 선생이 주역에도 굉장히 뛰어나셨거든요. 그래서 꽃을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고 배사를 해서 1년 만에 이 자리를 완성해요. 그게 1561년. 그러니까 본인이 폐갑일 때 이쪽으로 오셔서 본인이 11년 정도 후학을 양성하시고 1572년에 여기서 돌아가세요. 그리고 나서는 요 주변에 가면 이제 조금 있다가 벽천서원을 갈 텐데요. 가다 보면 중간에 남명 조식 선생의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곳에서 뭘 가르치셨을까? 이곳에 이제 오셨어요. 61세가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명종 때입니다. 명종이 계속 관직을 하면서 해요. 그렇지만 한 번도 출가하지 않고 여러분 명종이 어려서 제2에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문정, 과학과 수령청정을 하거든요. 10년 정도 수령청정을 합니다. 그때 남명 조식 선생이 글도 여러 번 올렸지만 실제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정전에서 명종을 만나고 조언을 이내 뭘 말하느냐. 지금 문정왕이가 수령청정을 이렇게 10여 년 하고 계시는데 백성들이 독판에 빠져있다. 아녀자가 무엇을 알겠는가. 이제 성년이 되셨으니까 직접 정사를 보셔야 됩니다 하면서 문정왕을 아녀자라고 칭해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여성을 이해한다 할 수 있지만 조선시대 그것도 왕대리인 문정왕을 아녀자가 어떻게 정사를 합니까 하고 이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남명 조식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죽어요. 문정왕과 사슬 보는데 거기에 가서 왕립이라고 얘도 시원찮아봐야돼. 아녀자를 뒤로 물리십시오. 이제 명종께서 직접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하고 조언한 분이 남명조식 선생이에요. 그럴 정도로 기계가 높았던 거. 그러면 남명조식 선생은 이곳에 오셔서 61세에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한번 이게 의문이잖아요. 그죠? 공부를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로 오셨으니까 백수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처지를 시로 썼어요. 그게 바로 여기 산천제라고 하는 주변에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아는 한자들만 써 있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맨 오른쪽입니다. 춘산입니다. 봄이에요.
옹산에 그러면은 저 천자가 어디냐 그러면 이곳저곳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이곳 중곳에 끝에 방초입니다. 이것은 산나물이에요. 봄보슬이에요. 그러니까 동산 이곳저곳에 산나무들이 흐드레이프에 피어있다. 흐드레이프에 피었대요. 그런데 내 천왕 근제거라. 두 번째입니다. 단지 내가 살아내 거리를 이 천왕 여러분 비리단에 제일 높은 게 어디예요? 탄왕봉이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탄왕봉을 탄왕해서 탄왕봉을 그 탄왕이라고 써있잖아요. 탄왕봉을 탄왕한데 그 탄왕봉이 어디에 있는 거냐? 그 밑에 보면 제자가 있죠. 이때 여러분 하늘에 있는 제왕이잖아요. 제왕이 사는 곳 근처에 있어. 그만큼 천왕봉은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있는 곳에 닿을 수 있을 만큼 산 거냐. 그래서 내가 천왕봉을 엄청 자랑해서 치기사 엄청 자랑해서 내가 1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자리를 천왕봉이 제일 잘 보이는 이곳에 정확한 점이에요. 봄에 천왕봉도 가까이 펴는데 내가 천왕봉 제일 잘 보이는 이곳에 자리를 잡았어. 근데 내 처기가 부담부절에 있습니다. 백수라고 써있잖아요. 백수로 일해라. 내가 이곳에 돌아왔어. 한 번도 돈 벌어본 적이 없는 내가 백수가 돼가고 이쪽에 돌아와서 화물실이라. 내가 어떤 물건 먹고 살지? 내가 뭐 먹고 살자? 화물실이라서 어떤 물건을 먹고 살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백수예요. 이곳에 왔어요. 61살이세요. 뭐 먹고 살아야 돼? 여러분 뭐 먹고 사실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들이 다르게 또 있어. 뭐라고 생각해요? 은하신이 이끌려라. 은하서 하늘에 떠있는 은하서 이 옆에가 도청강이거든요. 은하가 도청강에 띠가 펼쳐져 있고 내가 이 몸을 다 마셔도 아닐 거다. 우리는 풀 먹으려고 부르잖아요. 풀 먹으려고 부르잖아. 근데 이 양반은 뭐야? 내가 은하수를 신이라 붙여져 있어 다 먹어도 안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양반은 천생백수야. 돈안 벌어도 지금 기계를 보세요. 나 먹을 거 많아. 은하수가 신리에 있는데 내가 뭐 마음에 진짜 나 먹을 거 많다고. 그러니 평생을 놀고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형인천이 되잖아요. 대체적으로 이름을 지을 때 암자가 큰 것을 여러분 우리가 포항에 가다 보면 포항에 가면 딱 1100대 이렇게 써있다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옛날에 공부를 할 때 물리가 나가면 1000번 읽어야 물리가 나가고 해서 1100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앞에 천자가 이 뒤에가 빈자가 있잖아요. 숫자 큰 놈을 안 됐습니다고요. 그럼 이게 3000되면 1003제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남명이 3000제라고 했을까?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자리가 주역으로 다 보니까 3000괴라는 거예요. 3000괴. 64괴가 있잖아요. 그 중에 3000괴. 그래서 내가 3000괴라고 붙인다는 게 하나. 두 번째는 여기는 지금 붙어있지만 남명이 지은 시 중에 1000명인데 한 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하늘 편자에 울명자에 명자는 뭐냐 운다는 것은 옛날 사람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새가 우는 것이 운자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국자에다가 옆에 새 조자를 뜨면 울명자에 하늘이 울부짖죠. 천명 하늘이 울부짖는데 불상명이라. 그런데 산은 거기에 응대하지 않는다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임금님이 지속적으로 남명 출타해라 올라와라 단식 맡아라 그리고 계속 임명장을 보내요. 하늘이 계속 임명장을 보내는데 그보다 나는 거기에 응대하지 않는다는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천이 높아요 산이 높아요. 그거 해서 나는
그러니까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상해요. 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렇지 가오는 있잖아. 네? 조선시대 가오가 있었던 분이니까 내가 돈도 없고 할 거 없지만 내가 가오는 없어야 돼. 이 소리잖아. 이름에서 선대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가르쳤느냐? 여러분, 경을 가르쳤어요. 경이 뭐냐? 공경하는 거거든요. 공경은 여러분, 마음에서, 정신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알아야 공경을 할 거 아니냐고. 알아야 공경을. 그런데, 의는 뭡니까? 행동하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건 뭐죠? 행위예요. 즉, 같은 말해서, 조식선생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행동하는 일이 돼야 된다고. 아는 말대로 행동해야 돼. 경이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의라 그랬잖아요. 의는 그대로 실행하는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남명조식 선생이 후학들에게 가르쳤던 내용 중에서 가장 신뢰된 것은 경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따가 덕춘소원을 가실 건데 거기에 가면은 경의당이라고 써 있어요. 강당 이름이 경의당입니다. 경의당. 즉 다시 말해서 남명조식 선생님은 이렇게 후학들에게 성리학 중에서요. 실천을 강요하셔요. 아는 것을 가지고 출세하는 데 쓰지 말고 아는 것을 가지고 실천하는 데 써야 된다. 실천하는 데. 그래서 남명 선생님을 똑똑하는 게 관직이 높게 올라가지가 아니라 오한자로서의 흉내가 행복이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통제에 입견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병신 중에서 통지병신을 우리가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통지병신을 걸고 평생을 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복으로서 표로 통해야 되는. 그래서 조식 선생님의 이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여기서 여러분 제가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기숙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숙사가 있어요. 없잖아요. 남명조식 선생님은 이렇게 허세를 싫어하신 분. 허세를 싫어하신 분. 즉 다시 말해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분을 와서 공부를 기숙사를 다니는 학생을 다니는 이런 것을 중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의 자신의 삶처럼 단직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가 학문적인 교육을 열심히 하면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그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은 인근에게 가서도 내가 올곧은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72세까지 사셨던 분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나 여기 묻어줘 하고 자리를 잡았어요. 그게 어디야? 가다 보면 여러분 조식 선생님의 무덤이 있는데 거기가 법술적으로 보면 장두영이라고 합니다. 무예들이 불밭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보면 마을 이름이 뭐냐 하면 사리면이거든요. 사리한테 실사자 같은 게 사자예요. 마을 한자로 또 사리면이에요. 무예가 있으면 우리는 시를 이 뽑았던 마을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낙네가 시를 가지고 실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누군가가 아낙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식 선생님의 뜸에서 바로 앞에 보이는 산이 옥묘봉이라고 있습니다. 옥묘. 그러니까 아낙네가 있죠? 그러면 앞에 시를 갖고 짜죠? 그러면 짠 이단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옆에 이단 등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남명조식 선생님은 주혁이도 능통하게 만나 자기가 다리를 잡아서 그 다음에
그곳에 걸어간다 되어지고 거기는 이고 마을도 살이 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면은 그러면 사리면 있잖아요. 사리면 여러분 사리가 한글로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치를 이렇게 또아리 치듯이 모아놓은 게 사리예요. 그러니까 사리면은 여러분 라면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한 봉지가?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건가? 여러분 한 75m 정도 아세요? 응? 75m 정도? 그러면은 뇌가 씨를 뽑듯이 이렇게 뽑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면만 모아놓은 게 살이잖아요. 습도 안 주잖아요. 살이면은. 그래서 살이면이 그런 뜻안 나가고 벽까지 설명을 예, 덕천공원이나 여기서 설명하랍니다. 시킨 대로 해야죠. 그 덕천소원은요, 요 앞에 흐르는 강이 있어. 덕천소원인데요. 덕천소원에 딱 들어가면 푸른 문에 한판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한판의 이름이 뭐냐? 시경이. 정자가 여러분 무슨 정자냐 그러면 정승동 할때 정자거든요. 고유할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정은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시가 외부에서 남명조식 선생님인데 또 내려있지만 남명조식 선생님은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여기에 고유하게 여기 그렇게 고유하게 하고 학문에 강진해야 된다. 그게 만명조익의 뜻이다. 라고 해서 문에다가 뿅판으로 시정문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만명이 살아계실 때 여기서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그럼 덕천도원은 다 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572년에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돌아가고 4년 후 1574년에 제자들이 그걸 도와서 또 성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명조식 선생님 살아생전에 만든 성원이 아니죠. 원래 거기에 초가길이 있어서 제자들하고 같이 늘 거기서 학문을 논했던 자리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곳에 지었는데 덕천소원 건너편에 어떤 건물이 있냐? 정자가 하나 있어요. 이름이 멋있어요. 뭐냐? 세신경이에요. 씻을 세자입니다. 여러분 세수한다 그러잖아요. 마음 신변에 선생 선자하는 거. 세신 마음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신경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씻어야 돼요. 마음을 해고하고 덕천소원에 들어올 때 경의해야 됩니다. 시경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강당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경의당 이렇게 써 있어요. 경의당. 그런데 거기는 중대 서대가 있어요. 서원도. 그런데 뒤에는 여러분 바로 남명조식 선생님을 대항하는 사당이 있습니다. 근데 사당의 이름이 뭐냐? 숭덕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학기에도 우리가 안동에 있는 하회마을하고 병산소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고산소원, 병산소원이 스승과 제자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상덕사, 정덕사 해서 전부 다 사랑의 이름에 덕자가 든가요. 덕자가 상덕사, 존덕사.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숭덕사. 덕을 숭상한다. 이게 덕자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냐 그러면요. 학문의 깊이가 깊어서 호학을 막한 양성하시는 분의 사방에 덕자가 붙어져요. 자, 제가 이야기했던 관직이 높지 않았지만 호학을 많이 양성해서 호학들이 선생님을 덕으로서 칭찬합니다라고 해서 성덕사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경의를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행동하는 지식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는 것을 실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72년에 조직 선생이 돌아가시고 20년 후에 임진왜란이 벌어져요. 1992년에. 다른 문화생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남명 조실관정의 제자들만 의병을 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다 아시는 의병장 중에 제일 잘 아는 분이 박지우잖아요. 남명 조실관정의 제자예요. 의병장 중에 여러분 당시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떨치고 일어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남명 조식 선생님의 제자. 여러분 실천하는 길. 그게 선비정신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 복학아세를 해요. 복학아세라는 게 자기가 배운 학문을 펴서 아세, 세상에 아처하는 내가 밥벌이 하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전 지키기 위해서 아닌데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못 번째 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만 남명 조식 선생은 그게 아니다. 배운 바대를 실천해야 된다. 행동하는 지식이 돼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셨고 그것을 바로 격정토원에서도 학생이 그대로 행동하면서 그대로 코앞에는 양탕했어요. 그래서 남명 조식 선생님은 태교 선생님과 비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도학가로 훌륭하셨고 이렇게 공부한 는 생략하고 지금 이제 식당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점심은 점심 옛날에 와봤던데. 그렇네요. 동네 예쁜데? 예뻐, 돌아보면. 남만 좀 시원해서 시원하네. 저희 생일이고.